안녕하세요. 수업 원리는 친구들 빅다구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림과 식으로 풀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어떻게 하면 그림이나 식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어려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식만 강조해서 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면요. 자, 과연 어떻게 그림들이 나오고 어떻게 식으로 써지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개념의 키워드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문제 해결하기인데요. 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 해결하기.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보고 답을 구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 책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예요? 스케치북에 그리는 그림? 그걸로 수학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 뭘까요? 그렇죠? 수막대. 수막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수막대 그려서 잘라서 푸는 것들 있죠. 그죠? 이 기본적인 수막대들 또 수직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수직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선생님 뭐 자주 사용하는 이런 네모 그림들도 있습니다. 네, 전체를 일로 놓고 풀 때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그림을 놓고 이렇게 잘라서 색칠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식땡땡 그래서 식으로 모든 것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답은 나오겠죠. 하지만 너무 어렵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을 세워 문제 해결하기예요. 네, 전체를 1로 생각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 얼마인지를 알아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분수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문제가 분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분수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 풀어보세요. 그럼 못 풀던 거를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문제에서 식을 세워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친구들이 식은 정말 잘 세워왔잖아요. 그쵸? 오히려 식 세울 때 선생님은 더 걱정되는 게 괄호입니다. 그죠? 먼저 계산할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묶어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계산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 괄호의 역할이죠. 그래서 괄호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전체를 1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식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 답을 구합니다 했을 때요. 오히려 식 세울 때 또 한 가지 고민되는 건 공식,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죠. 빼먹으면 안 돼요. 평행사변형. 가로 곱하기, 그건 직사각형이죠. 윗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마름모. 그렇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식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죠? 괄호, 그죠? 계산 순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 사용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편리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것이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 그리는 것도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더라. 수막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을 하나씩 식으로 만들어 풀면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거꾸로 풀어 해결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두 번 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식을 세울 때 무조건 세모로 해서 계산만 하지 마시고 식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풀이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미주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36분이 걸려요. 자, 미주가 학교를 마친 후 집에 가는 도중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자, 미주가 학교를 떠날 때 아버지도 동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미주의 2배 빠르기로 걷는다면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자, 식 세워보세요. 뭐라고 세우시겠습니까? 무엇을 X? X? 무엇 X로 놓을 건데요? 몇 분인지를요? 그러면 잠깐만. 미주가 출발하면은 X만큼 가나요? X분만큼 갔나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렇죠. 2배로 갔죠. 예, 2배의 X만큼 갔어요. 그걸 더했더니 몇 분? 36분. 어쨌든 미주랑 아버지랑 걸은 거 다 합치면 36분이죠. 그쵸?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자, X가 2개 있고 1개 있으니까 3개의 X가 있고요. 이것이 36이니까 양변을 얼마로 나눠요? 그렇죠. 3으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12. 아, 그래서 12분이다. 이렇게 답을 구했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답은 알고 있고요, 지금. 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답은 우리 친구들이 뭐 워낙 잘 구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요. 그죠? 아니, 수막대로도 한번 그려보죠. 그죠? 기본적으로 3칸을 나눠 보겠습니다. 왜 3칸을 나눴느냐? 미주가 한 칸 갈 때 아버지는 그렇죠. 2칸을 오실 수 있다 이 얘기 됩니까? 그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전체 시간이 몇 분이에요? 전체 시간이 36분이죠. 그렇다면 3칸 나눴으니까 한 칸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2분 맞습니다. 네, 결국 12분 지나면 아버지와 미주가 만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더 어렵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림이 더 어렵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식이 익숙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답은 12분으로 적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 숫자 카드 5장 중에서 자, 3장을 뽑아 3자리 수를 만들려고 해요. 자, 만들 수 있는 3자리 수 중에서 531과 같이 100의 자리수가 10의 자리수보다 더 크고 1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더 큰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했는데요. 자, 어디부터 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가볼까요? 네, 975 되죠? 그러면 973 또 971 또 953 또 951 또 931 가능하죠? 또 9는 다 됐나요? 7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753 또 751 또 731 더 없나요? 그 다음엔 531 5는 그거밖에 없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10가지네요. 그쵸? 자, 10가지. 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수막 때도 그려볼 수 있긴 하겠죠. 그쵸? 네, 맨 앞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놓고서는 100의 자리에다 9를 놓고서는 올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쭉 나열하고 또 7 놓고 나열하고. 네, 수영도로 그렇게 해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 어떻게 적어야 돼요? 6학년이 가장 고민되는 건 솔직히 글씨 쓰는 거예요. 글씨를 이제 중학교 되기 전에 좀 더 작고 이쁘고 깔끔하게, 특히 남학생들 글씨 쓰는 거 정확히 써놓고 자기도 군지 7인지 헷갈려서 선생님 이게 뭘까요? 네가 적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못 알아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정확하게 적을 때 꼭 식만 세워서 적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